우리 공동 세미나를 그래서 오늘 창원에서 경남연구원과 철도경제신문이 철도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연구원 차시는 제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경제신문 편집위원들께서 해본 오셨다고 하니까 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서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인 경상남도 철도투자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의 정창민 박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철도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현재 예타 이제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대로 철도 추진 중에는 있는데 아직 거절되지 않고. 일단 남부대로 철도 개통 전까지 서부 경남은 거의 철도는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철도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 성장이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동부 지역에 경전선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혹시 오늘 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여기 고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KTX가 내려오다 하더라도 무궁화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속선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군과 도에서는 여러 가지 철도 사업들을 이번 북한철도망에 건의를 하고자 사업들을 쭉 모았고요. 말씀드린 사업들은 11개 사업인데 사실 저희 경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도 중에 하나인데 동대구로부터 지금 오늘 타고 오신 경전선 구간 이 구간을 좀 고속화하면서 또 여기 다들 아시는 가덕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정도 규모의 공항이 건설이 되면 연계교통망으로서 철도망이 필요한데 상당 구간이 개량이다 보니까 공사비는 신설 못지않게 들면서 편의는 상당히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거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했습니다. 남부대로 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북부장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통영을 거쳐서 거제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신공항이 건설되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철도로 연결하는 향후에 이 철도는 남부대로 철도와 그다음에 경전선과에서 이렇게 순환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천우주항공선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이제 경남 사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남부대로 철도가 이렇게 계획이 되고 경전선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있는데 삼천포 지역까지는 지금 이런 항청을 비롯한 기관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철도 연결이 사실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우주선 그런 부분들은 이게 큰 대형 장비들이 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물류라는 관점도 좀 들이다가 필요성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이걸 할 때 물류 쪽을 많이 빼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같이 좀 주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덕공항과 진해 신항을 연결하는 이렇게 철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CTX 진해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단부터 창녕 대합 산단을 거쳐서 창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입니다. 마산선 같은 경우는 2차 국가철도망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미시행됐던 사업이고요. 3차, 4차에서는 검토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마산, 가포, 신안 쪽을 연결하는 이런 철도가 있습니다. 동쪽에 전주부터 울산까지 연결하는 철도고요. 동서 구간에 아무래도 철도망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 중간에 그 창원 지역을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는 계획입니다. 대전에서부터 서부 경남 지역을 통과하는 함양, 산청 쪽을 지나서 남해군까지 내려오는 철도입니다. 철도 미수의 지역에 대한 연결선을 광양 제철소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건 동남권 순환철도라 해가지고 양산 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순환되는 철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로로 지르는 경전선 구간에서 요 부산 신항선 쪽으로 연결하는 요 빨간 부분은 그 순환면을 철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
구간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 계획입니다. 남부대륙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남부대륙철도의 합천역에서 따라서 창원으로 직접 내려오는 그런 철도입니다. 이 우선순위 11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단 고속선을 먼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고속철도를 통해 가지고 철도 문화를 익숙하게 하고 나아가 일반 철도, 경량철도, 도시철도 순으로 역순으로 철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 거점 지역에서의 철도를 그나마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짜신 것 같다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의 특성이 대량 교통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대량 교통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의 철도 투자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경전선을 상당 기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의문이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순천, 광주, 목포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순천까지만 해도 3시간 더 걸려요 지금. 그리고 하루에 4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거는 철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벽지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선 수준이 그렇게 정부가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벽지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은 정부에서 잘못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부산 마산이 조만간 개통되는 것을 지원을 해서 빨리 고속화 사업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부터 광주 순천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주파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중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스피드가 느리면 승객은 외면합니다. 지금 서울 도시철도 스피드가 1시간에 타겟 스피드가 얼마냐면 34km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속도는 못 가겠는 33km 정도 알고 있거든요. 즉 1시간에 여기에 섰다 갔다 하는 것이 에서 가는 거리가 33km라는 말씀이에요. 경쟁성이 없어요. 부산 갈 때는 2시간 거리 가는데 창원은 창원 중앙이 있던 창원은 3시간, 4시간 됩니다. 기존의 기존선을 고속화시키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창원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현실을 좀 놓고 보면 경전선이 당초에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 남해안 고속화 철도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때 당시 대비해서 현재 수요가 제가 서강의 평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한 30%가 안 되더라고요. 30%.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 철로의 고속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스템이 갖춰졌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옛날 기준으로 이미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부전 마산이 개통이 안 되고, 그리고 저기 광주 송동포가 아직도 안 되고, 결국에는 시스템이 다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 속도가 못 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업 현황을 이제 창원시 통계를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산업들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많냐 이렇게 봤더니 빨간색으로 저 숫자가 표시된 게 기타 운송 장비업 제조업이에요. 저게 철도예요. 그래서 저 철도가 아마 롯데마고 로만시스 등의 이제 어떤 업체들의 매출액인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롯데이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워낙 창원시가 제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건은 철도 투자가 확대되면 경남도 창원시의 이제 발전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역시 지역 제조업 활성화 요인이다. 다만 이제 경남도 또는 창원이 철도 특화 지역 이미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도 좀 건설하고 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철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데는 울산하고 아마 창원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다.
시내하고 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은 도시 철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저희가 트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창원 도시철도 구축망이 있었고요. 이후에 점점 이제 규례를 하다가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또 되어 있는데 23년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고시를 한번 했고 지금 또 이제 변경 고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김해와 창원 쪽에 도시개발을 망을 구축해가는 그런 훈련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철도 전문가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창원에 철도역이 3개 있어요. 고속철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될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역들이 그냥 마치 도시철도역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 기술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작 기술은 있는데 이제 차량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연계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제 생각이고 차량 기지 유치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SRT의 이제 EMU 320 같은 경우 초기 차량 유지 보수를 로만시스에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제작 기술의 어떤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로만시스죠. 거기서 그런 거 유지보수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도 창원 중앙역이나 창원역에서 로만시스까지 올 수 있는 그 전차선도 없습니다. 다시 그 정도로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에 이 판을 통해서 디젤이나 이런 물려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열악한 저기 환경을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창원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전체에서는 아닌가 유지보수 사업, 그다음에 철도 사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좀 나와서 새로운 도대하게 되는 그런 창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통영, 거제가 이제 앞으로 경남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텐데 철도역 기반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거점역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대구역 보세요. 동대구역에 복합환 센터가 들어서가지고 동대구역 지역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여기 타고 내리는 지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부 내륙선이 이제 개통이 될 텐데 통영 거제 하면 우리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어떤 다양한 관광 매력도를 좀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으면 강릉선이 지금 강릉선 KTX가 우리나라 KTX 중에서 좌석 예약하기 가장 어렵답니다. 경부선보다 더 어렵대요. 남부 내륙선도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창원에나 창원 경남에만 지금 철도 차량 완성차 제작 업체가 현대로터 공판에서 로만시스 또 성신 RSD에서 설계사가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건 기술자들을 영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완성차 제작 업체가 3개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발된 중소기업 부품업체들이 한 300개 정도 되지 않나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조달 문제가 경남에 창원에 대학의 어떤 철도 개설 정도는 건조를 좀 해주셨으면 인원 조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방시대 위원회를 가려고 여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통행을 가야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 그걸 맞죠. 다 서울로 가죠. 네. 그러니까 자꾸 수요 위주로 뭔가가 국가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 수도권에는 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열차가 서울로 용량이 다 위에서 다 포화가 이것이고 결국 경남에는 열차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이게 수요하고 이게 안 맞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뭐냐 빈도수예요. 운행 빈도.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2시간에 하대는 철도가 이게 200명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숙제가 있죠. 그럼 철도는 이따 하죠. 근데 실제 2시간에 하면 누가 합니까? 수요는 더 떨어지죠. 그래서 남부대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단선이잖아요. 단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단선을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는데 실제 이제 지역에서 지금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정부에 그 역의 운행 빈도 이 부분들을 실제 경쟁력 있는 그런 빈도로 그걸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철도공사가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다른 대안 찾아야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건설해놨다 진짜 그렇게 손 놔버리면은 건설을 해놨는데 손님이 없어. 그럼 이제 악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부순환 내륙은 진짜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특히 지역에서의 그 노선들의 운행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운행빈도는 결국에는 지금 사람이지 영향도 되고 있고요. 결국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경남으로 마중으로 못 내려온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전부 다 평택, 오송, 이곡서, 김천까지 전부 다 이곡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북 고속철도 자체를 다 바꿔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빠르게 건설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타를 연세받아서 들어왔는데 이 복선화를 하게 되면 건설비가 1.3배가 오릅니다. 1.3배가 올랐을 때 현재 저희가 남부내륙철도가 50년 수건사입니다. 근데 지금 7년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계속 올랐습니다. 5조가 지금 7조가 되고 거기에 만약에 1.3배를 높였을 때 그걸 더 기다리다가 지금 다들 여기 대모를 합니다. 늘 합니다. 제가 하천, 진주, 오송, 통영 하루에 전화 받는 데가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말 지역 입장에서 빨리 개통되기를 원하는데 단순 목숨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개통되고 그 다음에 그 여건이 좀 갖춰지면 최소한 신장을 주든지 역사의 경시설을 좀 넣어서 복선화의 효과를 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에서 좀 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버사님 운행빈도 남부 내륙선에 차량 사주는 게 15편성이에요. 그 15편성 어디 갔냐고 끝까지 요구하면 돼요. 경남도에서. 15편성 딴 데다 쓸 수 있거든요. 철도공사나 그러면 노래 지키시라고요. 지키면 더 춥고. 네, 이상입니다. 경남이 정말 이 현실, 차현실과 그 현실로 인한 시설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어서 여기 계신 이제 학교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경남도를 위해서 한 번 더 목소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 현안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느껴서 이런 지자체마다의 철도를 원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언론으로서의 노출 되는 거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어떤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남정보원하고 이런 심포지움을 하게 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